아니 근데 뭐야 구글 폼으로 뭐가 들어왔었냐면은 이거 다른 분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지난주 사전 강의 제 거 아니죠? 제 소리 아니죠? 컴퓨터에서 난 카톡 소리 아니죠? 제 거, 네. 제 거. 그 사전 강의 때 제가 집에서 촬영했는데 중간에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누가 고양이 좀 보여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이게 지난주 주말에 찍은 사진이고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키우는데 여러 마리 키우면은 원래 같은 성별로 키우거든요. 뭐 여자면 여자끼리, 남자면 남자끼리 키우는데 얘네는 남매예요, 남매. 남매입니다. 얘네 데리러 갔을 때 얘네가 6남매였는데 그중에 제일 사이가 좋은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자애 여자애 데리고 왔는데 애기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니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여자애가 많이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맨날 괴롭힘을 당해요. 위에 있는 애가 여자애인데 둘 다 사실 뚱냥이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애가 한 4.5kg? 그것도 사실 많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는 8.5kg. 그래서 쟤는 진짜 진짜 뚱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밖에 보시면은 여기 베란다를 보면은 저희 아파트가 1층이에요. 1층. 원래 6층을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6층 살 때도 막 바닥에 매트도 다 깔고 막 밤에 뛰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도 밑에 집에서 좀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1층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지금 1층이고 1층으로 와서 진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1층 왔더니 또 좋아하는 애들이 고양이에요. 1층에 오니까 밖에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 밖에 화단이 있고 하니까 이제 화단에 나무랑 이런 데 보면은 막 새들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 캣타워 올라가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모처럼 날씨 좋아가지고 환기를 하는데 저러고 있길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다른 분반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냥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느 분반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 얘기해달라는 구글 폼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네. 하나면은 모르겠는데 두 개가 들어왔어. 그렇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 중간고사 확정입니다. 4월 15일 맞죠? 15일이었죠? 네. 3시부터 5시까지. 강의실은 빌렸는데 신공학관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데 60명 다 같은 데서 한 번에 보려고 해서 좀 넓은 데로 빌렸고요. 그래서 신공학관일 거고 요거는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A4 용지 한 장을 마음대로 써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뭐 필기를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때까지 한 거 전부 다. 뭐 사전 강의, 본 강의, 뭐 이론, 파이썬, 과제 전부 다입니다. 과제 오늘 하나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보죠.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딱 정리 진짜 간단하게 빨리 하고 갈게요. 오늘 딱 두 개 하잖아요. 퍼셉트론이랑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건데 둘 다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하나는 사인을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되 이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죠. 여기서 제가 파이썬에서 변수를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서 y를 달았던 것 같고 요 결과로 제가 t를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오고 y는 실수로 나오는 여기 값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A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노테이션 따라서 하려고 해서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Y라고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Y는 0과 1 사이에 실수가 될 거고 A는 그냥 실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마 노테이션을 쓸 것 같고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예측값이랑
여기 요거죠, 요거. 그리고 타겟 밸류. 요거는 해시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 예측이니까. 그 참값이랑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다른 경우 요것만 따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못 분류된 애들이다 라고 한 다음에 코스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한해서 저기 여기 안에 있던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요거 곱하기 그 정답이죠. 그거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코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냥 샘플에다가 그 뭐야 그 정답 부호만 달아가지고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해 나가는 식으로. 스토캐스틱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 배치면은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를 해서 조금 복잡했죠.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마이너스 썸메이션에 뭐 tn 로그 yn 플러스 1 마이너스 tn 로그 1 마이너스 yn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형태였고, 그래서 여기 그 정답인 레이블 0 또는 1로 되어 있는 정답인 레이블, 그리고 내가 얻어낸 이 예측값, 확률값,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나왔냐면은 노테이션을 뭘 썼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파라미터 업데이트 요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여겨둬야 되는 식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 그리고 이겁니다. 뭐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시작해 볼게요. 녹화를 하고 있죠. 해서 파이썬을 들고 왔습니다. 파이썬을 들고 왔고, 오늘은 뭐를 하냐면은 그 임의로 데이터를 따로 생성을 하지는 않고, 데이터 임의로 생성하지 않고 그 사이킨런에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을 하나 갖다 쓸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꽃의 종류를 판별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4개가 들어와요. 인풋이 4개가 들어오고, 한번 봅시다. 사이킨런 깔려있나? 깔려있네요. 인풋이 4개가 들어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킨런 안에 있는 데이터셋 안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에 데이터라고 해서 인풋이 들어있어요. 인풋 4차원입니다. 그리고 타겟 밸류가 들어있어요. 3개예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클래스 꽃의 종류를 판별을 하는 건데 그 3종류의 꽃 중에서 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입력을 프린트를 쭉 해왔어요. 일단 전체 샘플의 개수는 150개예요. 아이고, 전체 샘플의 개수는 150개고 디멘션은 4죠 지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샘플 입력값 들어있죠. 5.1, 3.5, 1.4, 0.2. 이게 무슨 꽃잎의 폭, 뭐 꽃잎의 길이 뭐 이런 거예요. 그 외형적인 어떤 수치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맞춰보는 그런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입력은 이렇게 생겼고, 출력 Y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에는 그냥 벡터로 150개가 들어가 있는데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150개 중에 이 제 기억에 50개씩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거를 정수로 표현을 했죠.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그러니까 아까 있던 그 150개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요거를 직접 사용을 할 거고, 대신에 전체 입력이 4차원이긴 한데 우리는 일단 이거를 2차원으로 한정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X가 얘랑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X 안에 들어있는 컬럼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4개가 있죠. 그 중에 요거 2개만 쓸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거 2개만 쓸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 1 넣고 이렇게 넣어야겠죠. 정확히는 이거를 뭐 요걸로 넣어야겠죠. 1로 가득 차 있는 컬럼 벡터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이랑 옆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입력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게 요 부분입니다. H 스택 가로 방향으로 쌌는데 첫 번째 컬럼에는 1로 가득 차 있는 컬럼 벡터를 하나 넣을 거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는 여기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아까는 150 바이 4였는데 그 150 바이 4짜리 중에 앞에 거 두 개를 여기다가 넣었고 제일 앞자리에다가 1을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바이어스 텀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풋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입력을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의 쉐입을 샘플의 개수를 라지 N개, 그 인풋의 디멘션을 라지 D로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너무 빠르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계속 좀 멈춰 볼게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먼저 할 건데, 퍼셉트론을 하기 전에 뭐 할 거냐면은 타겟 밸류를 퍼셉트론에 맞게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의 디시전 서피스, 디시전 리전을 그리는 함수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원래 클래스도 지금 3개잖아요. 이거를 그냥 투 클래스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0, 1, 2라는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0번만 쓸 거고 두 번째 클래스는 1번, 2번을 쓸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2클래스에서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0번 클래스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인덱스를 주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를 줄게요. 지금 퍼셉트론이니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랑 동일한 크기로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y가 0인 부분은 플러스 1로 설정을 할 거고 y가 0이 아닌 부분은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퍼셉트론에 알맞는 형태의 그 정답 레이블이 되겠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디파인을 하나 할 겁니다. 함수를 하나 디파인 할게요. 퍼셉트론을 그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얘가 잘 돌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만들 뿐이에요. 알고리즘 도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을 거고 파라미터 세타 내지는 W, 입력 값들을 받을 거예요. 샘플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인덱스랑 정답 인덱스를 전부 다 받을 거예요. 전부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전체 지금 그 우리의 인풋은 2차원이잖아요. 바이어스 빼면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2차원 평면에서의 입력이 하나 들어와서 어떤 스칼라 하나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 2차원 전체 인풋 스페이스, 전체 입력 공간을 잘게 쪼갤 거예요. 바둑판으로. 그리고 그렇게 바둑판으로 쪼개서 각각의 위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냐면은 바둑판을 얼만큼 쪼갤 건지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x1이라는 뭐 플롯을 위한 거를 하나 만들 건데 등간격으로 쪼갤 거예요. 여러분 이 함수 설명하는 거는 그냥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돌아가는 거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림 그리는 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들어있는 첫 번째 그 1 말고 첫 번째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리고 2 여기 컬럼에서 제일 큰 값, 그거를 우리가 설정한 레졸루션만큼 쪼갤게요. 이 뒤에 가서 설명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입력 중에
마지막 컬럼에 있는 미니멈이랑 마지막 컬럼에 있는 맥시멈 값을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가로축을 이렇게 512단계로 쪼개라. 가로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쪼개고 세로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쪼갠 다음에 이제 바둑판을 만들 겁니다. 뭐를 쓰냐면 메쉬 그리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이 벡터 그 가로를 얼만큼 쪼개 세로를 얼만큼 쪼개 이거를 메쉬 그리드 함수에다가 인풋으로 주게 되면은 2차원 어레이를 각각을 반환을 해요. 2차원의 어레이를 반환을 합니다. 요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안에다가 프린트를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프린트하는 거 다 뺐나? 실행하고 여기서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너무 크네. 지금 매트릭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매트릭스고 여기가 두 번째 매트릭스예요. 여기 첫 번째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지금 바둑판을 가로 세로로 잘게 쪼갰는데 그러면은 그 2차원의 바둑판 위치가 지금 512 바이 512로 생기잖아요. 그거에 가로축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3부터 7.9까지 512 단계로 잘랐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이나 가로 방향으로는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로축 위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마찬가지로 이 행렬은 세로축 위치예요. 세로축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는 2부터 4.4까지 512 단계로 쪼개져 있지만 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는 사실 같은 좌표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2차원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일단 써놨으니까 설명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둑판을 쪼갰으니까 전체 바둑판 위치에서 우리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럼 바둑판으로 잘갠 각각의 위치에서 이너 프로덕트 취한 값을 y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플롯을 해볼게요. 이렇게 pcolor mesh를 사용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변수 이름을 다르게 써서 그냥 C맵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정의만 하고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너무 잘게 쪼개서 매끄럽게 보일 뿐인데 여기 가로를 512단계로 쪼개고 세로를 512단계로 쪼갠 다음에 격자를 만들어요. 메쉬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격자를 가로 세로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512 바이 512개의 점들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럼 각각의 점들이 벡터잖아요. 2차원 벡터. 거기에서 하나하나 계산을 한 다음에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값이고 이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낮은 값이 나오는 어떤 리니어한 평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평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있는 거고 그거를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게 쪼개지 않고 듬성듬성하게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16바에 16으로 쪼갠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색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그 값 자체를 바로 보여줬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이너리로 보여주겠죠. 바이너리.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여줄 거예요. 요거 컬러 설정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거를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영역이랑 0보다 작은 영역이랑 어떻게 갈려 하면은 요렇게 갈려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매끄럽지 못하니까 이거를 좀 매끄럽게 하려고 요렇게 좀 잘게 쪼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잘게 512 바이 512로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2차원의 입력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지금 현재 파라미터 하에서는 여기 노란색 영역이랑 보라색 영역으로 지금 디시전 리전을 나누겠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색깔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려고 저는 컬러 맵을 좀 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컬러 맵을 쓸 거냐면은, 주석을 달았는데 헷갈리네. 여기 있다. 요렇게 색깔을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 플러스 1이라고 달려있는 클래스는 검은색 영역, 회색 영역으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흰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색깔을 써서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디시전 리전을 요런 색을 쓸 겁니다. 요렇게 써서 나눌 거고, 이제 샘플도 여기에다가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옮겨서 할게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요렇게 샘플까지 그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 샘플들, 150개의 샘플들 중에서 검은색 샘플은 어디 가야 맞는 거냐면 회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요렇게 갈라지는 어떤 평면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가 회색이 나오게 해야 되고 왼쪽 위에가 빨간색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설정한 파라미터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놨거든요. 요렇게 설정한 파라미터 하에서는 경계선이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아직 잘 못하고 있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150개 샘플이 있는데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검은색 샘플인데 흰색 영역에 있는 애들, 빨간색인데 회색 영역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못 분류된 애들의 인덱스를 받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측한 레이블 그리고 실제 레이블, 걔네의 부호가 다른 거를 인덱스를 찾아줘를 할 거예요.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른 애들의 인덱스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스트로 들어와서 그 중에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이 스캐터 플롯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스캐터 플롯을 하나 더 그리는데, 여기 방금 사용한 인덱스를 안 쓰면은 그냥 요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리면은 모든 샘플을 다 그리는 스캐터 플롯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잘못 분류된 애들, 우리가 걔네를 인덱스를 요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 분류된 애들에 한해서 여기 위에 것보다 사이즈는 좀 더 키우고 동그라미 모양에다가 이렇게 시안 컬러를 써서 같이 그려봐 라고 해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방금 전에 없던 표시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한 인덱스랑 정답인 인덱스랑 둘이 곱해서 부호가 다른 거, 부호가 다른 거에 한해서 이제 컬러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잘못 분류된 애들, 검은색인데 흰색 영역, 빨간색인데 회색 영역,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잘못 분류된 샘플로 얻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나요? 너무 빠른가요? 좀 빠른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여기 함수에다가 여기 파라미터랑 변수들 던져주면은 이런 그림을 하나 뿅 그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해볼 건데, 이거를 좀 위에다가 해달라던데.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죠.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이거 스토캐스틱 아니고 배치로 할 거예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게요.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필요한 러닝 레이트 에타, 이거 제가 적당히 잡아왔어요.
그리고 맥시멈 에폭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비어있는 코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매번 코스트를 구할 때마다 그냥 어펜드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하나씩 붙여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설정이죠. 그리고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즈 하고 시작해야 되죠. 이니셜라이즈. 근데 랜덤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하나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루프를 돌 거예요. 루프를 도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짜기만 하면 되죠.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프리딕션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체 입력에다가 파라미터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할 거예요. 지금 x가 n by d예요. 150 by 3짜리예요. 그리고 파라미터 w가 d by 1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에는 row by row로 인풋이 들어가 있고 w가 컬럼 벡터로 있으니까 이렇게 x.w 하면은 이제 전체 150 by 1짜리로 나오겠죠. 전체 샘플에 대해서 w라는 파라미터를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 그거가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예요. 실수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값에다가 부호를 봐서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계산한 이 이너 프로덕트가 양수냐 음수냐를 t에다가 넣을 거예요. t. 그래서 우리가 프리딕션 한 거기 때문에 t 프리딕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림을 한 번씩 그릴 건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언제마다 그릴 거냐면은 에폭을 우리가 1000번 돌 건데 이 1000번마다 다 그리는 건 너무 많고 100번마다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때마다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볼게요. 잘 돌아가나.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잘못 분류된 샘플들을 모아야 돼요. 잘못 분류된 샘플을 모아야 합니다. 사실 아까랑 요령은 동일하죠. 인덱스를 모을 건데 우리가 예측한 인덱스랑 정답인 인덱스랑 두 개 곱해서 부호가 다른 경우 그때 인덱스를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올 겁니다. 여기 퍼뮤테이션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스토캐스틱으로 돌려볼까 해서 넣은 건데 배치면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밑에 추가되어 있는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잘못 분류된 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지.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를 봐가지고 프리딕션을 했는데 잘못 분류된 애가 하나도 없으면 정지해라. 에폭 돌지 말고 거기서 끝내라. 그렇게 들어간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어떻게 생기냐면 타겟 밸류 곱하기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n번째 샘플에다가 타겟 밸류 곱하면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돼요.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샘플에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하냐면은 잘못 분류된 애들, 잘못 분류된 인덱스들에 한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요렇게. 이러면은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못 분류된 인덱스들에 한해서 타겟 밸류랑 그 샘플이랑 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빼기 그레디언트고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나 뭐 저렇게 쓰나 똑같은데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잘못 분류된 샘플을 다 조사해 가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만큼 파라미터에다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W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네. 요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까지 구해보면은 코스트를 여기서 구하는 게 낫죠. 파라미터가 바뀌기 전에. 코스트를 구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거랑 정답이랑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다 더하면 돼요. 너무 빠른가 지금? 너무 빠른 것 같다. 지금 y라는 벡터가 150 바이 1로 생겨 있고 t라는 정답 벡터도 150 바이 1로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에서 150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못 분류된 애들만 뽑아올 거예요. 그쵸? 몇 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잘못 분류된 애들만 이렇게 뽑아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끼리 곱해. 그럼 벡터끼리 그냥 곱한 거죠. 이너 프로덕트 취한 게 아니라 그냥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곱한 거를 각각의 자리에서 곱한 거를 다 더해라.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걔를 코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코스트는 요만큼이 됩니다. 다 짰어요. 다 짰습니다. 돌려볼까요? 마지막에 플롯까지 해볼게요. 코스트를 플롯을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돌렸습니다. 막 쭉쭉쭉 돌아가요. 보세요. 첫 번째 시작할 때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파라미터 때문에 디시전 리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분류된 샘플이 되게 많죠. 그레디언트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는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100번 돌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 점점 그 평면이 이렇게 300번, 400번, 500번, 600번, 뭐 700번, 800번, 900번, 1000번 돌았더니 이렇게 돌았네요. 이거 코스트예요, 코스트. 지금 F폭을 1000번 돈다고 했거든요. F폭을 1000번 돌면서 코스트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중이에요. 네. 근데 왜 깔끔하게 안 보이냐? 여기서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네, 똑같네요. 네, 이렇게 지글지글 합니다. 우리가 뭐 러닝 레이트를 조금 매끄럽게 좀 낮추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별 차이 없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잘못 분류된 샘플이 하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코스트 자체는 수렴하고 있고 아직까지 오분류된 샘플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뭐 더 돌리면은 뭐 돌아가겠죠. 아니면은 아까 파라미터를 해볼까요? 아까 파라미터를 하고 F폭을 한 10,000번을 돌려볼까요? 그림 그리는 거는 요렇게 그릴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쭉 돌았더니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네요. 마지막 그림이 요거네요. 요거 지금 오분류된 샘플이 2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지금 그레디언트 생성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죠.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파라미터도 조정해주고 초기값도 바꿔주고 하면은 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금방 하니까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쉴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냥 펄셉트론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달라지는 부분만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타겟 밸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y라는 거에 지금 0하고 1 들어가 있는데 0하고 1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 y를 보고서 y가 0인 애들은 플러스 1, y가 0이 아닌 애들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줘서 얘를 정답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로지스틱은 얘를 확률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타겟 밸류도 0 아니면 1로 썼었고요. 그리고 디파인을 하나 할게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뭐 이미 있긴 한데 그냥 생긴 거 한번 다시 보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다가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한 거, 그거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렇게 생겼고, 요거 뭐 사실 이렇게 구현을 하기도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로지스틱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함수를 만들 건데, 사실은 여기 빼고는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설정한 만큼 가로 세로를 쪼개서 격자를 만들고, 메시 그리드를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기준값은 달라지죠. 아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보는 거니까 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0에서 1 사이를 보는 거니까 0.5가 기준값이에요. 그거 하나 달라졌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오분류된 거를 따로 볼 필요가 없죠. 지금은 퍼셉트론이 아니라 로지스틱이니까 오분류된 거를 굳이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프리딕션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죠. 바이어스랑 첫 번째 파라미터랑 두 번째 파라미터랑 이렇게 곱하고, 우리의 예측값 자체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는 요거, 이너 프로덕트 취한 것까지만 하면은 요거고, 그 이너 프로덕트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출력하는 게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 파라미터나 넣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파라미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0.5죠. 예측값이 0.5가 되는 선이 여기가 되고, 여기 위쪽으로는 1에 가까워질 거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빗면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한 면인데 0.5를 기준으로 딱 자르면은 여기 흰색, 회색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생긴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짜볼게요. 짜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별로 안 달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데 배치로 짜볼게요.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 똑같아요. 뭐 러닝 레이트 설정해야 되죠. 이것도 제가 적당히 잡아왔습니다. 맥시멈 이포 값도 적당히 하면 돼요. 코스트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채워 나갈 겁니다. 이니셜라이즈 해야겠죠. 이번에 똑같은 파라미터로 출발할 거예요. 바이어스, 첫 번째 웨이트, 두 번째 웨이트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포문을 돌 거고, 이제 여기가 메인이죠.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기다가 짜면 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프리딕션을 해야 돼요. 아까 했죠? 전체 샘플에다가 파라미터 곱하면 되죠. 똑같아요. 이너 프로덕트 취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넣는 함수가 달라지죠. 아까는 사인 함수를 넣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의를 한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프리딕션 전부 다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100번에 한 번씩 그림 그리자. 뭐 이건 필요 없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짤 건데 이거 포문으로 짤게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어렵게 짠 거라서 포문으로 짜겠습니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짜볼게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한 값,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오는 예측한 값이랑 정답, 0 또는 1로 나와 있는 정답, 그거에다가 샘플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n번째 예측값, n번째 정답에다가 n번째 샘플을 곱하면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돼요. 벡터. 요거 벡터입니다. 벡터. 여기 앞에는 스칼라고요. 여기가 벡터예요. 그러니까 d 바이 1짜리 벡터죠.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1/d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리쉐입을 해가지고 D로 만들어줘야 돼요.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디멘션이 맞아 들어가는 벡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W가 벡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도 벡터로 만들어줘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끝입니다. 얘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해주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네요. 1번부터 150번까지 다 보면서 에러 구하고 에러에다가 인풋 값 곱해가지고 웨이트에다가 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코스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타겟 밸류에다가 현재 예측값 로그 취한 거, 그리고 1 빼기 타겟 밸류에다가 1 빼기 현재 예측값, 이게 그거였잖아요. C1 클래스일 확률, C1이 정답일 때, 이건 C2가 정답일 때 C2일 확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나간다, 이런 거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고, 지금 요게 다 벡터니까 코스트는 얘네를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됩니다. 전체 샘플에 대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계산한 거 전부 다 더한 거, 그거를 코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짰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다 돌고 난 다음에 코스트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쭉쭉쭉쭉 돌아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은 이거였어요. 파라미터는 여기에요. 근데 이 평면이 점점 돌아가지고 경계선이 이쪽으로 오도록, 그래서 흰색은 여기가 되고 회색은 여기가 되도록 파라미터가 이렇게 점점 돌아가고 있죠. 점점 돌아가면서 뭐 적당히 수렴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코스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직도 좀 내려가고 있긴 해요. 이거 F폭을 더 늘려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어쨌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로지스틱이고, 뭐 사실 달라지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에서 요거 달라지고 코스트 구하는 거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형태가 조금 바뀐다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죠. 네, 이렇게 하면 로지스틱이고요. 이번 학기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단 전부 다 배치로만 짰습니다. 근데 뭐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스토캐스틱이 나올지 미니 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배치로 짰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해서 금방 끝났네 생각보다. 오늘 수업 네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도 사전 강의 하나 올라왔죠. 수요일에 서포트 벡터 머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내일까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보시고 보고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수요일에 이론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남는 시간에는 사이클런 같은 거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면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